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저한테도 최근에 어떤 친구가 네. 지수야 나 오피스텔에 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 사고 싶으면 사? 막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것만 알고 투자해라. 이것만 알고 투자하라. 이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당연히 있죠. 오피스텔은 그 실질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 오피스텔을 실질 목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을 판단할 때 전부 다 주택수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뿐만 아니라 그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할 적에도 양도소득세 세율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가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실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죠.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종부세 기준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 기준금액은 사실 9억 원인데 이게 주택 한 채가 늘어나거나 공동명의면 그 기준금액 6억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주택 숫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한도도 달라지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이 되게 되면 양도세도 종부세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그렇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주택의 숫자에서 이렇게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때 요때는 사실은 그 일반 과세자로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죠.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낸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그건 주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원래 목적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대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형식만 그렇게 갖추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거야.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확정일자 못 받잖아. 그럼 건물주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일자 못 받는 대신 전세권 설정해 줄게. 그러니까 보증금 때리는 일 걱정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등록 옮기지 말라고 해요. 본인이 주택수에서 구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거 걸리면 아작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세권자가 확인이 된다면 이거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해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은 사람들이 있다. 다 세금이 추징되는데 그 추징이 중과세로 추징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징벌적 성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만 임대할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임차인도 당연히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돼요. 자칫 나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표방을 하고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나는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걸렸어. 그러면 기존에 매각한 주택 이 세입자 때문에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봐요. 나 정말 억울해요. 오피스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임대 목적으로 샀다면 임차인도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반드시 주의해서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세입자에게 이제 특이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세입자가 진다라는 부분들을 명시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내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세무서에 주택임대는 부가세에 과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시청이나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요즘은 그 시청이나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때 한 번에 그 사업자 등록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신청으로. 요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에 갖추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중과세에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임대를 개시할 당시에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면은 일단 중과세에 빠집니다. 다만 약간 안타까운 게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부세에서 빠지는 대상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13 대책 이전에 구입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은 있으나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은 사실상 그 혜택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이라면 오피스텔은 등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매매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이 뭐 두 채, 세 채라 한다 하더라도 매매 차익이 없으면 이건 양도세가 안 나오거든요. 세율이 아무리 높건 장기보유 특별국제를 받지 못하건 매매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매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반 주택을 매각했다. 이런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카운트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이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 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각해서 주택을 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라.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주거용으로 임대할 건지 업무용으로 임대할 건지 처음 구입하는 단계부터 명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정하고 들어가라.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잘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찬찬히 조곤조곤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 투자하실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